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제가 캔들 몇 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 캔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개파락, 여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파락이 반대로 얘기하면 갭상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파락에 대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파락은 사실 미리 겁을 먹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제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파락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목의 악재입니다. 악재. 2번은 지수의 악재. 지수 악재. 3번은 전체적인 지표, 시장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왔다는 건요. 내가 전날 장 종료 끝나고 그 다음날 새로운 장이 시작할 때의 그 시간 있잖아요. 남은 시간. 그 남은 시간 내에 어떤 종목이 공시가 되거나 종목이 공시가 된 거예요. 뭔가가. 안 좋은 악재 공시가 나오거나 또는 갑자기 미선물이나 선물 지수가 떨어지거나 세 번째는 대외적인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 보통 요 세 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번과 3번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파락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기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는데 이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어떤 공시 내용이나 뉴스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이 언제 나왔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의 기준은 결국에는 이게 선반영인지 반영 중인지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 중이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고요. 선반영이라면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의 추이가 중요한데요. 주가의 추이가 상승 추이에 있었다가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거는 많은 부분 매웁니다.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개파락이 나왔을 때 여기를 위로 메꾸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상승이었지만은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요거는 금방 회복 탄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파락이 나왔을 때 추가 투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개파락이 나오면은 회복 탄력성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주가가 약간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 구간에서 개파락이 나오면은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파락 나오고 그 앞에 부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추세를 갖고 상승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 앞단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대 양봉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시 매울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세력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는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갖고서 올라왔는데 이 개파락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지수 악재, 뭐 갑자기 일본이 금리를 크게 올린다든지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를 때려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개파락이 나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주워 담거나 동요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 추세일 때 개파락 나오면은 잘 매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더 좋다. 횡보 추세나 하락 추세일 때 주가가 개파락이 나오면은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제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개파락을 했다는 건요. 전날보다 시초가가 떨어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있다가
전날 종가가 어떻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음봉이에요. 이게 음봉입니다. 개파락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죠. 내 계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장 시작하자마자 이 3%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장 끝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장 오늘 시작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뉴스들과 지표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공포심을 주었고 그 공포심으로 이 앞에서 데일리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파락은 내가 얼만큼 떨어졌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개파락이 나왔을 때 장중에 자, 개파락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장중에 얘가 이 구간을 얼마나 버티냐. 얼마나 버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파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도지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개파락의 캔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버티다가 쭉 흘러내리면서 또 한 번의 음봉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캔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양봉으로 이렇게 개파락 나온 상태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개파락의 강점 중에 하나는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 시초가와 종가가 또는 고가와 저가가 크게 동요되지 않는 캔들이 작은 상태에서의 마무리가 돼야 이거는 종가 정도에 그래도 매수를 해볼 만한 좋은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 끝났어요. 그럼 주가가 빠졌을 때 끝난 거는 주가 하락해서 끝난 거는 전체적인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파락이 나왔을 때 충분히 손절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손절 물량들이 장중에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강하거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파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면 클수록 상관없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의 길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올라갈 확률이. 그 다음 더 확률이 높을 확률이 뭐냐면은 이 전날 캔들이 중요한데요. 이 전날 캔들이 이렇게 내려간 것보다는 전날 캔들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 이 양봉 거의 밑자락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빨간 색깔입니다. 그럼 이만큼 하락했죠? 그죠? 이럴 때 여기를 캔들이 작은 캔들로 지켜주면은 베스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타거나 또는 여기 종가에 매매를 하거나 매수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비싸게 매수한 사람들이. 근데 이 비싸게 매수한 사람들이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 캔들의 모양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매수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개파락은 여기를 이렇게 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를 좀 몇 개 좀 드려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개파락 나온 것들 좀 보면 보세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장대 항복이 나왔다가 쭉 빠졌는데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개파락이 2.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가가 5.1%예요. 그리고 종가가 3.8%입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얘가 한 1.4% 정도, 그 정도 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런 개파락은 땡큐라는 겁니다. 땡큐라는 거.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차트를 보고서는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였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1.9%로 개파락 나왔죠.
예, 요런 것들은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이 캔들이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시면 좋을 게 음봉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요런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경우 보면은 자, 이게 지금 67,900원 상태에서 개파락이 나왔는데 개파락이 얼마큼 나왔냐면 마이너스 7.8%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캔들의 길이가 길죠? 깁니다. 그래서 14%까지 빠졌어요. 만약에 요게 그 다음날 보면은 얘가 회복을 하죠. 만약에 얘가 요 정도의 캔들에서 마무리됐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전 거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개파락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된다. 최근 제가 흐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이 나왔을 때 시가가 마이너스 4.4% 하락했습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였고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고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전날 보시게 되면은 전날도 개파락이 마이너스 10.4%까지 빠졌다가 개파락이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5%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다음날 보더라도 개파락이 마이너스 4.4%가 나왔고 그 종가상으로 좀 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한 2% 정도의 편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개파락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기를 메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전고점을 돌파할지는 그걸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파락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월 31일 날 10.4%까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종가가 6.1%로 마감했으니까 4% 정도 올려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야, 오늘 어제 대비 마이너스 6% 빠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뭐 양봉의 중심이라든지 그 여기 다봉선이라든지 이 거래량 수렴이라든지 이 추세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을 때 이 구간은 우리가 너무 두렵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야, 저기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가장 안 좋은 거는 이런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나오고요.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장도 봐야 되고 한국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날 당일날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비교를 해 가시면서 봐야 되는데 어쨌건 안 좋죠. 하락 추세였고 장대 양봉 안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전날 그 다음에도 개파락으로 해서 이 갭보다 이 편차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만큼 떨어진 갭보다 얘의 편차가 작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파락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내가 흔든 요 범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가 안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이 나왔죠. 3.1% 정도 개파락이 나왔고 그리고 당일 그 저가 왔다 갔다 한 거 범위를 보면은 조금 이게 부족하긴 합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건 얘는 양봉이 아니고 전날 얘는 개파락이 나왔고 십자도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했고요. 다만 이제 장대 양봉이 앞쪽에 있고 추세가 상승 추세가 있었을 때 이 양봉의 중심선을 그어보면서 이 구간이 맞다면은 이런 것들이 종가상 매수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정도까지 상승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보더라도 한 12% 정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술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도 중요하지만 이 개파락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정말 큰 무기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 좀 올렸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올려 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라이브나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